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거기 가면 IYS가 29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인엽입니다.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8번째 이야기로 제가 그곳에서 만난 같이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와 국회의장 이야기인데요. 의사로서 2009년도 부산에서 사선을 한 국회의장, 그게 제가 아는 국회 정의와 의원에 관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9년 10월 국정감사단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죠. 에티오피아 공관 창설일에 국정감사는 처음이라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업무 답변 준비도 그랬지만 감사 장소 선정부터 어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좁은 대사관 사정 때문이었죠. 말이 나온 김에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공항에서 택시 기사에게 코리안 엠버시, 한국 대사관에 가자고 하면 항상 북한 대사관에 데려다 줍니다. 우리 대사관은 아디스아바바 변방 골목길 구석에 위치한 개인주택이고 북한 대사관은 큰 도로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국정감사 준비는 철저히 했고 그래서 큰 지적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을 했지요.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해라. 또 코이카 초청 연수행위는 정부 초청이니만큼 비자료를 받지 말라 등등이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지적과 질타 분위기로 가기가 쉬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지도 분위기 국정감사가 되었죠. 그런데는 전날 밤에 화재가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 공간에 키가 184cm의 준수한 최철의 서기관이 결혼식을 간 마치고 얼마 전에 부임해 왔는데요. 누가 봐도 꽃미남으로 주위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았습니다. 유일한 여성 의원인 정옥임 의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부임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최철의 서기관이 대답했죠. 신혼에 부인이 처대를 가졌는데 한 달 전에 곤충 강도가 집에 들이닥쳐 2층으로 굴러떨어져 부인이 유산을 하고 그 집에 있으면 악몽이 되살아나서 서울에 들어가서 지금 혼자 있다고. 그러자 정의와 부의장, 최고연사인 박선천 의원 등 모두가 최서기관을 위로하고 이런 험지에서 근무하는 우리들까지도 위로해줬죠. 국회의원들이. 최철의 서기관 부인인 이혜영은 조선어학 전공자로 결혼 전에는 외교부 사서직으로 근무했으며 제가 이 책 강의를 쓸 때 2차례나 교정을 정성스럽게 봐주게 됐습니다. 국정감사 끝난 후 나는 정의와 의원의 요청으로 전통시장을 안내했습니다. 정 의원의 사진 촬영 수준은 이미 아마추어를 벗어났음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셔츠를 눌러댔죠. 시장에는 꾀죄죄한 어린이들, 청년들 그런 데로 붐볐으나 정 의원은 소매치기도 전혀 염두두지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애들이 30명쯤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저는 속으로 진땀을 흘렸죠. 그런데 정 의원이 가게에 들어가 바나나를 3송이를 사서 껍질을 하나 벗겨 반을 잘라 저에게 주고 반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두세 개씩 따줬습니다. 바나나 3송이가 금방 동이 났죠. 그리고 한 20-30분 후에는 땅콩을 두어 개 사더니 자신도 하나 먹고 나에게 하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한 음급씩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묻자 정 의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냥 주면 시혜지만 우리가 먹으면서 주면 동참이 된다고.
남을 주는데도 이러한 배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코이카 협력단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준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정의화 의원의 이러한 제서는 100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화 의원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서 제가 한국전쟁에서 에티오피아 비군의 용감무쌍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발간이 안 됐지만 이 참전기를 쓰고 있다고 그에게 발간할 때 그 책에 대한 추천서를 좀 부탁했죠. 그랬더니 정 의원이 쾌히 승낙하고 서울에 돌아간 뒤 추천서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2010년 6월 25일에 책이 발간된 뒤에 7월 초에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증정하려고 여기 국회 부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 의원은 바쁜 일정 중에도 저를 기쁘게 맞이하며 고자관, 비서실장, 비서들 모두 부른 다음에 저를 참 애국아니라고 가찬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촬영을 하자더니 저를 국회의장 집무석에 억지로 앉게 하고 자신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라까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랐죠.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책 만드는데 수고는 물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면서 도움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의장이 된 뒤에도 그 당시에는 부의장이었는데요. 대학 특강에 갈 때마다 이 책을 꼭 가지고 가서 강리와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군인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에 꼭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박유진, 유호재 우리 코이카 봉사단원들인데요. 박유진 단원은 미술교사였으며 나사렛 초등학교 교사로 또 유호재 단원은 컴퓨터 분야에서 직업훈련 강사로 활동한 단원 동기들입니다. 박유진 단원은 특별봉사활동으로 자기 본연의 봉사활동 외에도 특별봉사 과외활동으로 초등학교 환경정리사업을 벌여서 지저분했던 학교를 위생적으로 그리고 환하게 예쁘게 바꾸었죠.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미술교사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8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미술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토요일에 4시간씩 6개월 과정을 미술교사를 배출했죠. 수료증은 협력단 사무소에서 제작하여 수여했습니다. 미술교사 교육과정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실시된 것이어서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료식에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이수한 교수들에게 미술교육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단원인 유호재 단원은 컴퓨터 단원인데요. 마술이 특기여서 그는 강의가 없는 토요일에는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마술과 기타로 노래를 선사하여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박유진 단원과 유호재 단원은 서로의 특별 봉사활동을 찾아가서 서로가 지원 협조하며 나이 차이를 잊고 여자 단원은 3살이 많은데요. 나이 차이를 잊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유진 단원은 2010년도에 뛰어난 미모와 세련된 자세로 협력단 달력 대표 모델로 선발되게 됐으며 봉사단 대표로 선발되어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시간에도 참여하여 사례 발표도 하였습니다. 유호재 단원은 협력단 장학금과 저의 추천으로 한동대학교 로스쿨을 나와 지금은 변리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박 단원과 유호재 단원은 고려대 동문회관에서 결혼하였으며 저와 아내도 이 아름다운 젊은이의 결혼식에 참가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협력단 우리 사무소에 현지 남자 직원 5명 이야기인데요. 비룩, 다윗, 시샤, 다금, 비니암입니다. 그들은 우리 협력단 우즈벡 사무소의 우즈온 오청사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죠. 비룩은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다음 아주 뛰어난 청년이 됐는데요. 저희 전임 김태형 소장이 큰맘 먹고 전문가로 채용한 직원이었죠. 그는 업무 능력, 대외 교섭 능력에 능하여 그가 맡은 프로젝트 사업과 에티오피아 경제정책 외에도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성실했죠. 저는 그와 함께 에티오피아 최고봉인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시미엔산을 같이 등정했고 옛 수도인 곤다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는 시미엔 곤에서만 서식하는 아이벡스라는 사냥과 여우와 또 사자와 모습이 비슷한 제라다 바본 원숭이, 그런 생태는 물론 시미엔 곤에 얽힌 전설을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곤다로 옛 수도에서는 역사를 이야기해줬죠. 그런 비룩에게 은행에 다니는 미모의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결혼은 4, 5년 후에 한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비용과 집 살 돈을 마련한 후에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결혼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젊음만 있으면 족하다고 충고했지요. 그는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바로 조그만 방을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물론이고 사무소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 축가도 불러주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운전기사이나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문서 수발, 행정 부품 구입, 운행 입출금 등 서무일을 맡겼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죠. 경상북도 새마을 사업팀 조사단장으로 손세주대에서 왔었는데요. 그를 눈여겨보더니 경상북도 새마을 교육연수생으로 그를 대구로 초청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아디스아바바에 부임하여 직원 개별 상담 때 경비원인 피사 경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협력단 입사 후 8년 동안이나 휴가를 하루도 못 가고 결국이나 지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8만원, 한 70불 정도 했습니다. 입사 후 한 번의 이상도 없었죠. 저는 그를 한 달을 지켜보고 참으로 성실하고 감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월급을 300불, 200불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배우도록 지원했지요. 운전면허 취득 후 경비원과 운전직을 겸해 더욱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다금이라는 청년도 2006년 입사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저는 개별 상담 때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알았습니다. 지켜보니 성실하고 정직했죠. 급여도 70불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200불로 인상해주고 저는 그에게 한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주말에 등산 갈 때 같이 가곤 했죠. 2012년 3월에는 그의 아버지가 참전용사에서 추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그를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을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비니암은 2009년에 협력단 운전기사로 제가 채용했는데요. 과묵하고 성실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나이 적은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비록 다윗, 시샤, 다금과 비니암은 하는 일이 다 달랐으나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우리 협력단 하는 일이 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죠. 저는 매 분기마다 말에 전체 직원 조율을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 1명, 협력단에 협조한 우리 교민 1명, 또 에티오피아 정부 인사 1명씩을 표창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협력단에 근무하던 현지 에티오피아 처녀들 우리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암만, 찌온, 에스타 이 3명입니다. 임마는 아디스아바바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협력단에 입사하여 연수생 업무와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는 대부분의 지원과는 달리 이슬람 교도였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2010년도에 사직하고 미국 애틀란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우찬 부사장, 의영덕 과장, 안영희 과장 그리고 유창호 창서관과 착취하여 금융중을 전해주며 축하해줬죠. 찌오는 고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다 2005년도에 아디스아바바 대학 야간부 역사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협력단 임시직으로 취업했죠. 서무와 공사단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2008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아스타는 2000년도에 협력단의 미화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제가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후 한 달여 만에 사무실에서 금전 도난 사고가 발생했죠. 저는 그녀를 의심하고 해고하려 했으나 장우찬 부서장과 최등수 과장이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나를 말렸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니 장우찬 부서장의 말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선입관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스타의 남편 태솔마도 저희 집 경비원으로 일했죠. 군인 부사관 출신으로
항상 책을 읽고 있었으며 믿음직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지원해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근무하는 동안 현지 직원 10여 명과 함께 제가 일했는데요.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다음에 외교부의 김윤수 아프리카 국장과 박수덕 아프리카 과장약인데요. 그들이 AU 정상회의 참가 또 우리나라 대통령 방문 준비를 위해 아디스아바바에 출장을 왔습니다. 함께. 그러나 그들은 협력단 업무에도 관심이 많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한다기에 저는 사무소 업무를 그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또한 AU를 창립한 아프리카 유니온이죠. 아프리카 유니온을 창립하고 아디스아바바에 AU 본부를 유치한 에티오피아의 외교적 중요성과 6.25 때 최정예 부대를 파병한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이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확대 필요성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김 국장과 박 과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외교부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하고 떠났지요. 특히 김윤수 국장은 에티오피아가 6.25 때 파병한 강류 참전기를 이 책을 쓴다는 저의 계획을 듣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짧은 일정 중에도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수덕 과장은 일무고시 수석 합격자로 저와는 이라크 아르빌에 함께 근무한 전우입니다. 당시 이라크의 문승현 총영사가 박수덕 과장의 업무 자세와 업무 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부하 직원이지만은 참으로 존경한다고 한 말이 기억에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아르빌 전쟁터에서 그 힘들었던 추억을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누군가가 말했죠. 지난 것은 다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읊은 시인이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푸시킨의 할아버지가 바로 할아버지가 에티오피아 사람인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푸시킨의 조부가 러시아 외교관을 터키에서 만나서 그의 수종으로 러시아에 갔는데 푸시킨 할아버지가 하도 영특하니까 또 성실하니까 그 러시아 외교관이 자기 아들과 함께 파리 육군 사관학교에 같이 유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푸시킨의 할아버지가 러시아 고급 장교가 되고 상류층으로 진입한 것이죠. 그의 손자인 푸시킨은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화가 되고 사람의 장르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돌본다지 않습니까? 푸시킨의 조부가 그렇고 푸시킨 자신이 그렇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경남기업 에티오피아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경남기업은 1990년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진출하여 주로 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단단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주로 중국계 회사의 도로 건설을 낮은 단가로 수주를 주었으나 한 10% 정도는 우리 경남기업에 주어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경남기업은 지방 7개 구간 300km를 약 3억 불의 수주하에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직원이 지사장 조현승 지사장을 포함해서 약 40명 정도 되었죠. 이들은 하나같이 성실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특히 가족들보다 떨어져 일하는 해외 근무자가 많았습니다. 유승민 정비과장은 해외 근무만 35년째, 이종균 정비과장은 31년째, 안상필 상무는 29년째, 유근석 소장과 김재규 소장 또 김철수 소장은 해외 사무소에서만 15년째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건설 무용담을 들으면서 자세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이루어진 한가한 기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에 안상필 상무의 환갑년을 맞아서
저는 아내와 본부에서 출장 온 장서희 과장과 같이 참석하여 안상역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장서희 과장은 멋진 춤과 노래로 경남 지역 직원들을 위로했죠. 저는 세계의원연맹 회의 참석자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한 우리 대표단은 김효석, 진영, 이재선, 박영환 의원들에게 이들을 꼭 찾아가 격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원 대표단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이를 쾌히 수락하고 이들을 찾아 격려했죠. 이들의 활동에 감동한 건설문과위원이었던 이재선 의원은 대전 출신인데요. 이재선 의원은 귀국하면 이들을 훈장 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그 당시 한국 요리를 잘하는 가정 도우미가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모두 경남 기업 현장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경남 기업에서 훈련받은 요리사인 와레케를 고용하였죠. 저희 집에는 봉사단원은 물론이고 서울에서 온 전문가와 출장자들, 또 주재국 인사들로 항상 운정 성실을 이루었으나 저희 아내는 와르케의 도움으로 이들을 한국 음식으로 잘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IPU 총회에 참석한 김효석 의원 등 일행 16명도 저희 집에서 오찬 대접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와르케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왔다 갔다 했을 뿐이죠. 그런데 모두가 해외에서 대접받은 한국 음식 중 최고라고 아내에게만 칭찬했습니다. 코이카면 아이와시 시청자 여러분, 제의 땅 커피의 본고장 아름다운 에티오피아가 눈에 보이시는지요? 언제 한번 에티오피아에 꼭 여행하시어 한국전에 참전하여 253전 253승 신화를 창조한 이 강류 용사들도 한번 꼭 만나 뵙고 소주도 한잔 대접하시고 에티오피아 커피 한 잔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